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가장 많은 말씀도 주시고 가장 좀 미리 얘기하는 대로 조금 한 며칠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도를 제가 보면서 항상 생각드는 게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거부권 행사부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특검법 거부권 예상대로 뭐 행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무슨 신통해서가 아니라 네. 도대체 이 정부는 예측을 계속 빗나가지가 않아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한 2주 전에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네. 옛날같이 3시간 만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다 거부하는 이러지 못할 거고 그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는데 네, 그대로 됐어요. 예. 그런데 회색지대 논법을 구사할 거다. 네, 네. 회색지대 논법이라는 거는 예컨대 저기 뭐랄까 이 특검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든가 네.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공수처 진행이 있으니 이렇게 완고거법을 쓸 거라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네,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궁시렁 하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너절너절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거부권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철할 것 같더라고. 철할 것 같더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쫄리긴 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예측 좀 해주십시오. 28일 날 재표결 이제 공식화된 상황인데 네. 지금 다 막 수싸움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뭐 예측하시면 거의 다 거의 달마대사 아니십니까? 그렇게까지.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가 달라요. 분위기가. 지금 뭐 아까 천하람 그 당선자가 이탈표가 10표 넘을 거다. 네. 그리고 해병전후에 그 자유해병연대, 정해해병연대에서 해병대 국회의원들을 다 접촉을 했나 봐요.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들요? 네. 많이 있습니까? 꽤 있죠. 예. 그랬는데 최소한 알려지지 않은 2명은 또 확보했다고.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국민의힘은 한데요. 두 분은 약속을 했다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냐면 최근에 증거가 대방출되는 거예요. 저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그 보름 전에 국회에서 의결될 때만 하더라도 그 표결 직전에 갑자기 언론에서 막 사흘 정도 정신없이 특정 단독 보도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한껏 띄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뭐 반대라기보단 공수처 수사하는 거 보고 22대 가서 해서도 늦지는 않잖아. 이런 중립지대에 있는 그렇죠.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 이런 게 나와? 녹취록이 나와? 뭐 어째 경로설이 또 누가 제3자가 확인을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쌓여 나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야 이거 파국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했다 역사의 죄인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건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단은 중립지대 의원들이 이제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 동요한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흘이 제가 보기엔 운명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야, 4일간 28일까지. 이때 계속 뉴스가 터지고 주말 집회가 아주 대규모로 25일 내일 집회죠.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즉 주말을 경과하면서 이게 이제 광장 정치의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 어떤 현실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 동요하게 돼 있거든요. 동요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예열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수사 상황이 조금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 자, 지금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고 하루 전에
현장 간부들의 그 현장에서의 그 통화 내용, 이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요거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그럼 이쪽으로 철수희 씨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뭐 알잖아. 예,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막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러한 녹취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하나하나 뭐 증거들이 하나하나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이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무리한 그 수색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다. 현장의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 소관이다. 그렇죠. 그 대구에 있는 향토사단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54단은 저기 최상병 사망 그 전날 폭우가 그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현장에서 다 철수했어요. 아하. 다 철수했어요. 예. 육군은 이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육군 아예 몰랐다. 아예 예. 몰라요. 예. 그리고 저기 한 번도 해병대가 육군의 54단장하고 지휘보고 관계가 형성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지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군은 이미 손 떼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육군 54단장은 지금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해병대 지들끼리 해놓고 아하. 그러는데 이렇게 뭐 그러면은 뭐 수병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며 수색하라 이런 사단장 지신 그럼 난 뭐냐? 임성근 사단장은 의견 제시였대. 글쎄, 명령이 사단장이 얘기하는 아니, 것을 단순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예, 있습니까? 여기 녹취록에다 16시까지 해라. 그다음에 강인해야지. 네.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라. 예. 이런 말도 나오고. 사기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안 예. 된다. 그다음에 저기 심지어 저 군화를 신냐 장화를 신냐 네. 이것까지 통제하고. 야. 그래갖고 저기 수변에 내려가서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정성껏 수색하라 그러고 그 수색하는 걸 방송차가 그때 와 있다고 그 집중적으로 강행한 거거든요. 네. 사람을 수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경례 똑바로 해라 복장 통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폭우가 내리던 시기에 땀이 범벅이 되고 그 현장에서 뭘 입었든 뭘 어쨌든지 간에 외형이 중요하지가 않은 시점에 왜 사단장이 현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지도하고 그랬냐. 방송차가 그때가. 언론에서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도 7월 18일 날 투입을 했어요. 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네. 5분도 못 견뎠어요, 금요에서. 큰일 그러고 나죠. 빠져. 예. 이걸 54단장이 지시했다고? 육군 54단장이?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형식적 권한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건 지금은 네. 작전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다 철수했어. 그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도 달리 지금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VIP 경로설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증언 하나가 또 추가 확보됐는데 이거는 원래는 박정훈 전 단장만 얘기했다.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추가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두 갈래로 보셔야겠는데 네. 우선 공수처에서 뭘 확인했느냐. 그런데 해병대의 그 정훈을 담당하는 대령이 네. 공수처에 출석해서 나도 들었다. 아, 본인도 들었다. 간부 회의에서 예. 경로설 얘기하더라 사령관이. 이 증언을 했는데 네. 이분이 참 묘한 게 벌써 이건 예고된 진술인 게 네.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예. VIP 경로에 대해서 들은 적 있냐? 들은 적 있냐? 사령관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요. 저기 사령관과 단둘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야.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한 것 같지만은 부인이 자세히 아니죠. 보면 아니지. 부인이 아니죠. 부인이 아니지. 네. 누가 단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가 그런 거 관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그 박정훈은 죄가 없다. 그리고 모든 짓은 사령관이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직접 했다. 네. 이런 깜짝 놀랄 증언을 하고 얼마 후에 공수처에 소환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공수처가 이 진술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김기한 사령관한테 들이댄 거예요. 예. 여기서 1차로 무너져. 아, 김기한 사령관이 다음에 예. 또 있어. 또 있습니까? 해병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군 하나가 예. 공수처에 동일한 진술을 또 했어. 아, 경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네. 그건 아직 언론에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또 나오겠네요, 좀 있으면.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또 있어요?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을 휴대전화. 예. 저 분석을 했더니 어디에 전화를 하는데 네. VIP가 경로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이번에 육상 파일이 나와버려. 김계환 사령관. 본인 전화기에 본인이 누구한테 야 대통령이 경로했어 이 목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본인 거. 저기 정말 예. 놀라운 거는 이게 작년에 사건이 확대되고 나서 예. 사령관이 자기가 녹취 파일을 스스로 지운 아 또 거를 지웠어요 그거를? 지운 거를 공수처가 복원해낸 거예요. 아. 즉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 정도 되면은 해병대 내에서 예. 핵심 증인에 대한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 사유가 돼. 야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김기한 사령관이 공수처 가는데 네. 왜 변호사도 없이 갈까 이것도 제가 고민 좀 궁금했었고요. 이유가 있죠. 오랫동안 조사를 받는데도 변호사 없이 가서 나온 모습이 좀 신기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이댔거든요, 공수처가. 예. 또 부인해봐. 여기도 또 있어요. 예. 또 부인해봐.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그때 무너지면서 무너지면서 김기환 사령관이 더 네.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는데 예. 해병대 사령관인 내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 말하냐. 요 진술도 이상하네요. 요것도 이상해. 세모 진술인데 그거. 아니, 예.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그렇죠. 거지. 난 얘기 못 한다. 그걸 내가 어떻게 대통령 얘기를 하냐. 예. 이거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 드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직 오늘 아침 식사하셨냐고. 아니 못했어요. 좀 자, 식사를 했으면 하고 그렇죠. 안 하면 안 안 했으면 한 안 하고 거지. 했어야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제가 감히 식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히 식사. 아니, 이거는 해석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그렇죠. 있어. 내 의견은 말하지 않겠다 네. 했는데. 그러나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죠.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죠.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은 들었으면 거지. 들었고 안 들었으면 안 근데 들은 내가 거죠. 어떻게 그 말을 해. 네. 이러면서 이제 속내가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옆방에 박정훈 대령이 와 있다. 네. 대질하시죠. 그 대질 부분 왜 거부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 해병대 상하관에 있는 예. 사람들이 많아 사실관계 다툼하면 해병대 위신이 떨어진다. 그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걸 잘 보면 지금 여기에 출석하신 건 사령관으로 출석하신 게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하신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자와 사령관의 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피의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사령관이 왜 나와? 그렇게 높은 계급이야 그게? 스스로는 그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가지고 저기 완강히 거부하고 그 해가지고 못하다가 예. 다 진술 줘서 날인다 하고 이제 끝난 뒤에 그때까지도 박정원 대령이 안 가고 있었어요. 박정훈 대령은 아마 대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예. 계속 그랬다가 그 부장 검사가 직접 들어와서 김기한 사령관한테 조사는 다 끝났다. 네. 오늘은 끝났는데 그 박정원 대령하고 그 옛날에 뭐 가족 같은 상호 관계시던데 그 와서 인사나 하겠다 그런다. 그냥 뭐 저기 안부 인사나 하겠다는 건데 보고 가시라. 아, 보고 가라. 예. 그것도 안 된다. 아. 아니 뭐 박정훈 대령 얼굴 한번 보면은 뭐 폐가 망신하는겨? 예.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못 하겠다. 어. 부하, 예전 부하. 난 걔는 얼굴 못 봐. 잠깐 인사하고 가려고 하면 뭐 필승하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가 1년 전에 자기 부하였잖아. 네. 그런데 그것도 못 받겠다. 못 받겠다. 그래서 따로 나와요. 공수처에서 박 대령하고 김 사령관이 야. 따로 나가 따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너진 이래고도 사령관 노릇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 군의 수치요.
그랬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 어제 한겨레가 묘한 보도를 하는 어떤 겁니까? 여권 인사한테 취재를 했는데 네. 대통령 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그 작년 8월에 네. 그 대통령이 이 임성근 사단장 등 이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경로했다는 걸 여권 인사한테 얘기를 했다. 안보실 관계자가 여권 인사한테 얘기했다. 그걸 여권 인사가 한겨레 쪽에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와,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지금 경로설 자체가 김계한 사령관 비롯해서 국방부 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이거는 안보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그 중에 한 분이 네. 안보실 한 분이 이번에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 당선자시니까 예. 임성득 네. 경북 봉화 영양에서 네. 당선되신 분이 네. 그분도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3차례 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도 너무 잘 알아. 그 당사자가 와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여권도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한다. 예. 근데 한겨레가 이거를 일단은 급하게 기사를 썼다는 인상이 드는 게 그 여권 인사나 안보실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일단은 지금 표결을 앞두고 언론이 좀 서두른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언론, 뭐 유튜버, 뭐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이 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증거를 대방출하면서 28일 날 표결에 이 분위기를 달구는 이 기세가 완전히 용이 승천하는 기세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최혜병 관련된 모든 증거들, 모든 기사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해병 여기에서 네. 대통령을 더 이상 방탄할 사람은 많아봤자 3사람이다. 3사람밖에 없습니까? 신원식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님. 그다음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네. 온갖 폐악질을 다 하나죠. 그냥 정말 그 천인공노할 폐악질은 골라서 다 한다. 네. 박정훈 대령 구속도 무리하게 그것도 허위 사실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네. 그다음에 김계한 사령관 셋밖에 없다. 나머지 부하들 다. 그리고 일선의 해병대 병사와 대대장까지도 이젠 돌아섰다. 다 돌아섰다.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완전히 무너졌다. 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기도 공수처 와가지고 나중에 결국 대통령실 관계된 건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묵비권 행사했어요. 묵비권이지만 사실은 수사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인정한 것으로 아마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박정훈 대령 재판에 유재훈 법무관리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번을 통화해놓고 대통령실하고 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는 그 언론에 26번이라는데 그건 잘못된 수치고 8월에 24번, 9월에 6번, 아이고 30번 했어요. 30번 통화를 했다. 예. 근데 뭐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날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사법정책 토론했다. 네. 야, 진짜 물병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어. 야, 공직자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게요. 예, 아마 본인도 법조인입니다. 저도 잘 알지만 법조인이고 제가 또 법무관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김동혁 단장을 비롯해서 어쨌든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수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급히 임명한 이후에 예상되는 변화로는 자, 당장 수사팀에 대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은 감히 직접적 개입은 못하지만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수처 사부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 공수처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심지어 보수 언론에 더 참신한 기사가 맞습니다. 동아일보, 중앙 참신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공수처에 빨대를 꽂은 건데 언론사가 그래서 나간 건데 이건 그 내부에서조차도 워낙 고립돼 있다 보니까 밖으로 저는 도움 요청을 하는 신호라고 봐요.
공수처가 우리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가 있는 거죠. 처장 입장에서는. 네. 야, 정보가 새고 있잖아. 아. 내가 언제 수사하지 말랬어? 그런데 왜 피의 사실 공표하고 이건 위법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런 것들은 감독하겠다 하면서 그 일선 수사 검사들의 언론을 차단하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그 저 두 번째로는 온갖 행정 지원, 검사 좀 더 늘려달라, 뭐 행정 지원 좀 해달라. 네.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안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계속 차단.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포위 압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러면 공수처는 굴하지 않고 자기 하던 일은 계속 하겠지만 네. 사실상의 간접적인 에워싸는 견제를 해서 결국 수사 결과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든가 네.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옛날 윤석열 검사 같으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막 양심 선언하듯이 떠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제2의 박정훈이 나온다는 소문도 받아하고 아, 공수처에서. 예,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런 소문이 받아하거든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가장 활용점정은 네. 대통령실 관계자를 수사할 수 있느냐. 예. 그게 뭐 공수처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예. 아마도.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을 수사했으면 전화 한 사람도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이건 표리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일단은 김계환을 정밀 타격해서 지금 무너뜨려 놨는데 그 다음 순서가 나는 이종섭 장관이라고 보고 국방부 장관, 이렇게 전 서서히 장관. 올라가는데 사실은 하세월입니다. 지금 속도로 잘 해도 네. 그 4명이면은 뭐 저기 뭐냐 여러 증인들 진술을 뭐 차례대로 받아야지 한꺼번에 그걸 역할 분담을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수처 하여튼 또 특검법까지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슈도 좀 시간이 없지만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연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출마의 선을 좀 긋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전 위원장의 속내 의원님은 그 내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일단은 자신이 아직 그 지도급 정치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네. 몰라요. 아하. 뭐 이런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한번 총선 치러보니 네. 이거 보통 판이 아니거든. 네. 이거 그냥 되는 판이 아니네. 그러면은 저기 뭐냐 일단 당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이것도 갖다가 뭐 실수라도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마냥 움찔움찔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결정장애에 빠진 거 아닌가 하면 하고 말만 하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또 그 저기 아직까지 저 영향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거기에다가 저기 진짜 이 정권하고 맞짱을 뜨고 차기 지도자로 되려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그거에 해야 대한 되거든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없어요. 못해요. 직구 그거는- 얘기만 엄청 합니다. 예, 직구야 그거 뭐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검찰주의자고 네. 공수처 설립이라든가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그 검찰주의자로서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예. 최상병의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윤 대통령하고 같은 뿌리, 정신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저기 뭐랄까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지 국민한테 보여줄 만한 어떤 준비된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 지금. 네. 그런데 막연히 출마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소모되는 것 같고 소비되는 것 같고 이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이기심이 또 있고 자기 어떤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한 2달 지나가지고 저는 뭐 이제 8월 전당대회라고 하니까 네. 그러는데 저는 결국은 결심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못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지금 같다.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예. 안 되죠. 이런 자세로는 뭐 무슨 당 대표를 합니까 자기가?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이제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예. 당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을. 예.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금 거의 끝나가니까 아하. 이제는 한동훈이 두 번째 메시아 정도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어떤 굉장히 그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진 정당이 그나마 어떤 보는 만들어진 영웅 또 어떤 어떤 상상 속의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하고 진짜 사이는 안 좋은 겁니까, 진짜?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랑 사이가 안 좋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예. 마리 앙뚜아네트 뭐 등등 그런 등등 때문에 그때부터 멀어졌다. 저 홍준표 시장을 윤 대통령이 만날 때 부부 동반으로 만났거든요. 예. 그 중에 김건희 여사가 말을 많이 했는데 아하. 대화의 절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였대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겠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 만나고 나서 지금은 저 홍준표 시장이 무슨 메시지 내는지 다 보셨잖아요. 보고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자,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원권 강화 움직임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당원 주권국도 설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상황, 이 당원 관련된 민주당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네. 독일 3인당이 당원이 14만 명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100년 전통에 예. 100년이 넘는 독일 3인당이 그래요. 예. 그게 유럽에서 가장 큰 정당이에요. 14만 명이면 유럽 네. 1등입니다. 아하. 우리 지금 민주당 당원이 어떤 사람은 400만 명, 어떤 사람은 280만 명, 80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당 가입 이상 열풍이 요 몇 년 사이에 네.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 의사 표시를 당원 가입으로 하는 이게 거의 전 세계적인 이상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천장까지 닿은 느낌이다. 커져도 너무 커졌다. 너무 커졌다. 예, 이런 느낌을 어제도 얘기하던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틀은 과거의 구시대 정당 정치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 지역 기반 계파 정치, 특정 지역 출신의 패권 이런 어떤 과거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원 민주주의와 참여의 역량이 어느 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안 맞으니까 그러네요. 이번 기회에 이걸 제대적으로 해서 정당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난 이거는 생산적인 고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떤 대의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뽑는 거고 국회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당원들이 대단히 많은 어떤 참여 열기와 이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니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원 권한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적인 개혁을 할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정당이 시민 속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질서라는 점에서 저는 블록체인 정당 같은 걸 한번 구상해봐라. 블록체인. 네. 예. 그 새로운 기술로 신경망처럼 의견을 예. 수립하는 오.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그런 권한을 지역으로 돌린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생산적 뿔풀이 정치로 나가도록 유지해서 거기서 당원들의 참여 열기가 돼야 되는 거면 어떠냐? 그러니까 중앙당이 당기위도 열고 무슨 또 대의원들 권한은 왜 이렇게 세고 이런 것들은 과도한 직권적인데 탈중앙에 이런 블록체인 정당을 우리가 한번 재탄생시키면 어떨까? 이런 식의 논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플랫폼 색다른 정당으로 논의가 되네요. 예. 이렇게 해야 이 열기를 다 받아 안을 수가 있다. 너무 크니까 지금. 주권국 하나 만들고 이러면서 굳이 대의 정치를 훼손하는 듯한 이질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체질을 바꿔라. 체질을 바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시원했습니다. 네. 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